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낙마 장관으로 남게 됐습니다. 향후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이 예고된 가운데 오전에는 국민의힘이 정부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좀 속출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 대응 상황을 좀 짚어보고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지금 정부 대응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이 물에 잠겼습니다. 옛말에 제가 어릴 때 어른들한테 이게 불이 나면 흔적이라도 남기지만 물난리가 나면 흔적도 안 남긴다. 그만큼 물이 이제 이게 겁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예. 이게 물난리가 얼마나 이게 그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더더구나 이번 폭우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80년 만에 폭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정부의 대응도 80년 만에 굉장히 이례적인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도 각별히 비상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은 물에 잠겼는데 대통령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난리 대책이라고 첫 번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공무원들 11시까지 출근해라. 아니, 공무원들 11시까지 출근하면 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누가 지킵니까? 저는 도대체 이 물난리가 나고 엄청난, 정말 지금 제가 여의도에서 지금요 상암동 YTN까지 오는데도 예. 올림픽대로 지금 차를 못 당깁니다. 네.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부의 대응이 정말로 80년 만에 내린 폭우인 것처럼 정말로 전례 없는 비상적 상황에서 비상한 각오로 비상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정부의 대응이 정말로 저는 심각하게 안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서울시장 어제 밤 10시쯤 복귀했죠. 예. 행안부 장관 퇴근했다가 밤 10시쯤 복귀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안전 비상회의를 주재를 하는데 네. 그 몇 명 앉아 있던가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까? 대통령은 보이질 않습니다. 국가 대개의 경우 이럴 때는 국가위기관리센터 또는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대통령이 이 노란색 점프를 입고 진두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장도 장관도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진두 시위하는 모습 그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누굴 믿고 따라야 됩니까? 심각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단지 야당이 하는 비판이니까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로 야당이 하는 비판을 제대로 좀 새겨 들으셔가지고 비상한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정부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비판할 걸 비판을 해야지요. 대통령이 일을 안 했습니까? 밤새워서 일을 했습니다. 아니, 국가의 중요한 현장에 장관, 국무총리가 다 위치를 했고요. 예.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디에 있든 통신이 열려 있고 지시가 되고 정확하게 상황을 장악하고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예. 대통령 계신 곳에 모든 통신 시설이 다 열려 있었고요. 심지어 이동하는 그 차량을 통해서 다 주의를 하실 수 있는 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마치 대통령이 노른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정치 공세이고 이런 재난까지도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은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 야당의 상투적인 방법이 전 작동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서해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됐습니다. 당시 3시 반경에 확인이 됐고요. 6시 반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새벽 1시 30분에 NSC가 열렸는데 대통령 거기 참여도 안 했고 이길 날 8시 반경에서 그 보고를 받았잖아요. 예. 이런 상황 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꼬박새였습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침수 피해에 대해서 대중교통시설 시간이 많이 걸리니
출근 시간 같은 경우를 좀 조정해서라도 이 복구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 지자체나 산림청 등 관계 기관에 호우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고 인명 피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지시가 내려갔고, 또 세 번째로 응급복구 최선을 다해서 이 민간까지도 좀 참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지시사항이 밤 12시에 다 내려갔습니다. 밤새우면서 보고 다 받았습니다. 예. 아니 중앙대책안전본부에 이 전파 안 입고 나타났다라고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밤새워 일한 대통령한테 있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현장에 나갔었을 때 이 대통령이나 군의 사령관들도 전쟁할 때 소대 중대하는 데까지 나갑니까? 각각 현장에 다 장악을 해서 어떻게 전투에서 이길 것인지 이기는지 점검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걸 고민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국정을 운영했었던 지금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의원들이 지금 나서서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재난에 대해서까지 지금 정쟁으로 몰아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아주 못된 이런 고질병이 도진 것 같은데 정말 이러지 않길 바랍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임명을 하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순애 장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야당과 언론의 공격에 정말 고생이 많았다. 예. 아니 야당과 언론의 검증 작업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한 것을 야당과 언론의 공격이라고 인식하는 대통령의 태도. 결국은 교육부 장관이 한 달 만에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물난리 났는데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예로 들면서 야당 탓을 합니다. 전 정부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4%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야당의 비판을 공격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고 싶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야당의 비판과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그냥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그것을 남 탓, 전 정부 탓을 하면 그 국정 지지율 있잖아요. 오르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자면 80년 만에 폭우면 기존의 대응 방식을 벗어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응 방식을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어디 계셨죠? 집에 계셨어요. 핸드폰 다 되죠. 통신 다 되죠. 다 열려 있죠. 뭐 전화로 하면 됐다. 전화로 다 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은 왜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왜 있습니까? 행자부에 행안부에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왜 설치가 돼 있죠? 그러면 국무총리는 왜 안전비상회의를 주재를 해서 회의를 열죠? 늦었지만 행안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왜 근무지로 다시 출근을 합니까? 밤 10시 넘어서. 대통령이 집에 앉아가지고 할 일 다 했다. 아니 그런 말씀이면 출근을 왜 합니까? 오늘은 그러면 왜 중앙재난대책본부 왜 나옵니까? 다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SNS 보십시오. 온라인 보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80년 만에 폭우가 내려서 서울은 물에 잠겼는데 노란색 옷을 입은 대통령은 끝끝내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타나셔가지고 그것도 9시도 아닙니다. 9시 반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 보고 11시까지 출근하라 그럽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받은 공무원들이 황당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지? 아니 더 빨리 나가가지고 지금 배수 이 펌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교통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8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도시가 대도시로서 설계가 돼 있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설계가 돼 있는 이 수도 서울에서 이 물난리 때문에 사람이 8명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적어도 집권 여당의 책임의식이 있다면 야당과 언론의 비판, SNS에서 들끓고 있는 국민들의 이 비판에 대해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또 야당 탓을 하고 남 탓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천 의원님, 대통령께서 그러면 지시할 거 시간대별로 안 했고 일을 안 한 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지시가 빠진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자, 소홀히 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지시사항이 네. 공무원들 11시까지 출근하시는 자, 게 제대로 된 겁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자,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지금 안 나가 있습니까? 아니 11시까지 출근하는 게 첫 번째 물난리 대책인데 그게 제대로 된 대책인가요? 아니, 집에서 뭘 했는지 아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예? 재난하고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교통 상황, 사회적 인프라가 지금 물에 잠기고 있으니 이런 걸 조정하라고 하는 지시가 잘못됐습니까? 이 꼬투리 잡을 걸 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대처를 잘못했거나 대통령이 지시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의 비판을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다른 걸 가지고 굉장히 포장을 잘해가지고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집권을 했었던 민주당으로서 난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같은 경우도요. 어제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 시간 사이에 130mm가 넘는 물폭탄이 내렸습니다. 네. 이거 다 예측이 가능한 일입니까? 자, 제가 좀 지금 말씀드릴게요. 말들은 쉽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 일을 안 하셨거나 지시가 안 내려갔거나 정말로 모든 것을 태만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총리도 나가 있고 장관도 나가 있고 시장도 나가 있고 대통령도 다 통신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상황을 장악을 하고 밤새워서 일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덮어씌우려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초저녁에 호우경보가 예보가 됐습니다. 모든 언론 방송에서 이 서울 수도권 동서로 걸쳐져 있는 이 정체 기상 상황에 호우경보가 예보가 돼 있었습니다. 퇴근하셨죠. 그리고 한 퇴근 시간에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밤 10시 넘어가지고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다 집무실로 다 복귀를 하죠. 그때까지 대통령 눈에 안 보였습니다. 집에 계셨죠. 집에서 무슨 대책을 내리고 했다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왜 있습니까?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왜 있습니까? 예? 여기 나오셔가지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두에 서가지고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세와 태도 아닙니까? 근데 집에서 뭐 했는지 보이지도 않고 뭐 지시는 내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지금 잘했다고 지금 할 일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예보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을 내렸는데 11시까지 출근하라는 대책.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뭐 수능 시험 보는 날입니까? 물날이 난 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보여야 될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대통령이 내려야 될 지시가 부적절했고 그나마 그 다음날 나타난 것도 아침 9시도 아니고 9시 반에 나타나가지고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지금 8명이 돌아가시고요. 이 재산 피해가 얼마인지 집계하기도 힘들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이 단지 야당의 비판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네. 저희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중앙정부가 움직이고 대통령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집권 여당이 더 분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렇게 아프게 들리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게 들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어느 현장에 가거나 중앙사고대책본부 같은 데 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의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방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한 것이지요. 거기가 총리가 없었습니까? 장관이 없었습니까? 실무진들이 일을 안 했습니까? 대통령이 일을 태만히 했거나 아예 일을 안 했다고 한다면 야당이 비판을 하십시오. 밤새워서 일을 하고 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헌 이런 대통령을 지금 현재 당연히 이런 재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망자도 있고 안타깝지요. 그런 정서하고 묶어가지고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재난이 매년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런 재난이 있었을 때 대통령 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격하고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일을 안 했거나 지시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격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를 경영해 본 집권 세력의 경험이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덮어 씌우기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대통령께서 나타나셔야 될 자리에 나타나시지 않으셨다. 얼굴을 보이셔야 될 자리에 보이지 않으셨다.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됐는데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이런 모습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망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해드린다. 이 말씀을 야당은 그렇게 몰고 가고 싶겠지요. 그래서 대통령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 하고 싶어 하시겠지요. 그러나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나타나는 것보다 중요한 거, 나타나서 얼굴을 보이는 것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장악을 하고 밤새워 일한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집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네. 아니 지시사항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11시까지 출근하라는 지시사항 외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만 11시까지 있었습니까? 출근하라는 지시사항이 그러면 적절한 좋습니다. 지시사항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이 그런 지시를 안 내려가지고 오히려 더 대란이 일어나는 게 더 맞습니까 지금? 국가위기센터는 왜 만들어놨습니까? 교통이 모든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한 상황이 왔었을 때 교통 혼잡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불편을 겪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이 일을 수습하고 있으니 현장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이 시차를 두고 출근을 해서 국가 일을 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트집 잡을 걸 트집 잡으십시오. 이거 있을 수 없는 트집입니다. 윤석열 생트집입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그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는 왜 갔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거기에 뜨면 의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경호다 뭐다 해가지고 불 끄는데 방해가 될 텐데 그 불이 난 데는 또 왜 갔습니까 그러면? 그럼 불이 났을 때는 가도 되고 물난리가 났는데 이재명보다 낫지 않습니까? 나타나야 될 곳에 나타나지 않으셨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린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 사안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더 온다고 하니까 예. 앞으로 수습하고 또 그렇습니다. 대비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한 평가보다는 뭐 추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자진 사퇴한 박순애 장관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임명장 드릴 때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참아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께서 세상 전체에 이렇게 훌륭한 장관 보셨냐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업무 보고할 때 5살짜리 아이들 학교에 빨리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가지고 그 장관이 대통령 지지상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질을 해버립니다. 아니 이게 전적으로 교육부 장관 오로지 100% 교육부 장관의 책임입니까? 대통령이 5살짜리 아이들 학교 가는 신속한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서 하다가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니까 국민들 저항에 부딪힌 것이고 적어도 이 정도 되면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라는 말씀 한 말씀 덧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치 교육부 장관이 다 잘못했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잘못한 측면이 크죠. 그러나 교육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그동안의 메시지 보세요. 대통령의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 장관 한 분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날 만한 사안은 아니죠.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첫 낙마자인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토탈 전부 다 해서 6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낙마한 6명을 추천한 시스템이 있고 검증을 한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했던 그 시스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 한동훈 장관, 그 다음에 경찰국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말하자면 동해 황씨 아들, 강릉의 우씨 아들, 그 다음에 거구 유튜버들 취직시키고 뭐 또 특수관계인들 취직 다 시켰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합니까? 청와대 총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인사비서관, 대통령과 검찰에서 특수한 관계를 맺었던 청와대 내 실세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과 같은 권한 없는 사람들 말고
교육부 장관과 같은 권한 없는 사람들 말고 예. 실제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없이는 대통령께서 초심과 국민을 말씀하셨는데 초심과 국민을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진정성 국민들께 받아들여지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전 의원님이 너무 말을 길게 해서 제가 반박을 하려니까 잊어버렸어요. 생각나 내려주시죠. 예, 대통령께서 5살 입학하는 거를 빨리 검토하라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예. 그냥 지금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 예. 미래 산업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게 교육 아닙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이래서 이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던 거예요. 예. 이 5살 안은 지금 민주당도 검토를 했었던 것들이에요. 전에 예. 검토를 한 거예요.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섣불리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이 시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찌됐든 그 책임을 지고 박순애 장관이 물러났으니까 좀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인사 문제 다 공격을 하고 다 공격을 하는데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사받고 있었던 조국도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 사례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 공격의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줘야 되는지는 전 자명하다고 봐요. 수사받고 있었던 그리 하면 안 된다고 했었던 그 야당의 이야기 수사받는 사람도 임명한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를 하십니까? 물론 이 부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태를 교육부 장관께서 사퇴를 하신 거고 예. 또 야당도 공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도 다 함께 여야나 다 이 제도의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께 향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 좀 가혹한 비판을 오늘 좀 드리고 있는데 제가 우리 의장님께 드리는 비판이 아니고 집권 여당에게 드리는 비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돼 있습니다. 큰 잘못을 해서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큰 잘못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비판조차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야당의 역할까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당하지 못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5살짜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문제를 인력 공급, 산업 인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과 인력 공급, 산업적 측면에서 인력 공급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인력 공급을 위해서 안정적인 산업 인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5살짜리 아이들을 학교에 빨리 보내야 된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98%가 반대를 한 겁니다. 네. 이 지점을 우리 의장님께서는 알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의 초심, 국민이라는 메시지가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그리고 그야말로 국정쇄신의 동력이 되려면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진정성과 대통령의 의지가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력 공급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재 육성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모든 이제 과정이 끝나면 기업으로 갈 사람, 또 학계로 갈 사람, 여러 분야로 갈 사람들을 이제 이 인재를 육성해서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학제 개편이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깊이 있게 연구되거나 실행 단계에서 검토해 본 적이 없는 사항들이에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동의 과정도 없이 불쑥이게 뛰쳐나오다가 보니까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웠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전혀 검토가 안 됐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책임을 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담 남은 시간이 10분 정도일까요? 그 정도 안 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이야기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조금만 좀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까지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은 당과 윤석열 정부가 처해진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인식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헌 당규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과 윤석열 정부가 엄중한 상황에서 출범하게 될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속하게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위원 여러분들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당 내부 문제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이 안정되어야 국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으로 당이 안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으로서는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에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고 이로써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라는 내용까지 들어왔고요. 이제 오후 2시 의총에서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도까지 지금 알려진 내용인 거죠. 네, 주호영 의원께서는 원내대표도 하셨었고요. 예. 또 당대표 권한대행도 하셨었어요. 그리고 5선이시고 또 정부 부처의 장관까지 역임을 하셨고 네. 굉장히 인품과 실력 그리고 이 소통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 체제를 전환할 때 거의 뭐 초선, 재선, 삼성그룹 이상에서 우리 주호영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원내대표한테도 이럴 때는 그래도 가장 경험이 있고 또 풍부한 이 정치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주호영 대표께서 좀 맡아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각 부분별에 있는 의원들의 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내대표께서 이 부분을 다 수렴을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원내대표께서 아마 물밑으로 또 주호영 대표한테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마 그런 요청도 공식적으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 대표님께서도 항상 꾸준히 하실 때 야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전면에 나서셔가지고 헌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참 비상적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손수 팔 걷어 붙이시고 당 수습을 위해서 나서실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비대위 기간은 얼마로 하는 게 좀 이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장님이 오시면 또 비대위원들이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논들을 해서 이게 얼마만큼 가는 것이 과연 당의 가장 그 좋은 기간이냐 이런 판단을 아마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전국이나 뭐 의원총회에서 이거를 성격을 좀 규정하거나 그런 과정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간 같은 경우는 비대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맞겠지요. 예. 이제 의원총회 같은 경우는 비대위로 갈 거냐 말 거냐 예. 상황을 정리해 줄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그 흐름에 대해서 잡아주는 거고요. 예. 이제 운영에 대해서는 최고위원을 대체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아마 논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라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그만둬버리고 또 가출도 2번 해버리고 이러면서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신뢰를 많이 상실한 측면을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 자초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한 표를 도움을 줬건 10표를 도움을 줬건 100표를 도움을 줬건 이준석 대표의 도움은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성자인 대통령이 조금 더 관대하게, 조금 더 포용력 있게, 조금 더 느긋하고 이 울타리가 넓은 큰 형님과 같은 품이 넓은 그런 대통령 또는 성자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줘 가지고 설사 좀 마음에 안 들고 설사 좀 이게 좀
이게 정말 이게 같이 하기 힘들다. 의견이 너무 틀리다 하더라도 이 넓은 품성을 가지고서 그는 이제 이 포용력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서 안고 갔어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결국은 정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그냥 퇴출을 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첫 단추를 과연 제대로 끼우는 것이 맞는지라는 이제 좀 이제 실망감이랄까 이런 게 좀 있고 이게 아마 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일단락하고 끝나는 것 같죠. 예. 근데 이게 어느 시기가 되고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게 또다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거나 예. 이런 걸로 또 이게 되살아날 겁니다. 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이제 좀 좋지 않은 선택을 하시고 너무 첫 단추를 너무 잘못 끼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집권 여당과 집권 세력이 빨리 좀 안정을 되찾아서 이게 국정 운영이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저도 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빨리 좀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예.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 출구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 이준석 대표한테 이런 출구 전략을 마련해줘야 될지 뭐 마련한다면 어떤 게 필요할지. 정치라고는 게 예를 들면 그렇게 마련해 줄 수도 있는데 도저히 이게 접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뭐 비대위적 상황으로 넘어가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고요.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예. 좀 여러 가지 당을 위한 먼저 당이 잘 되고 정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은 좀 양보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께도 아마 많은 의원들이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함께 좀 인식을 공유하고 조금 자제하자라고는 얘기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시간이 가면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비대위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가는 것 가지고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정치하는 집단이니까 각각의 의견들이 다 충돌하고 때로는 합해지고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있고 또 많은 몇몇의 의원들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이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할 때는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지만 아마 의원들께서 지금 당을 수습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들 의견이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내대표와 직접 의견을 좀 조율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자주 뭐 저야 러닝메이트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뵙고 상의하고 당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에도 계속 비대위 관련해서 소식은 들어올 테니까요. 이어서 또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전국 토론회가 열렸는데 아무래도 가장 치열했던 부분이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논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 의원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당헌 80조는 그냥 냅둬야 된다. 그냥 냅두고 가자라는 이제 뭐 가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인데,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좀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당헌 당규라는 것은 이게 당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이거든요. 근데 헌법과 법률이라는 것이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또 시대에 뒤처지게 되면 반드시 고쳐야 되잖아요. 이게 헌법이나 법률도 전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 현실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법률안은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시대를 선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변화를 발목 잡고 있다거나 또는 불합리하거나 또는 이게 좀 악습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거는 바꿔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당헌 당규라는 것도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고정불변의 어떤 뭐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정치 환경이 바뀌고 정당 환경이 바뀌게 되면 당헌 당규도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수사와 기소를 어떤 통치의 수단으로 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사와 기소라는 것을
어떤 야당을 이제 대하는 어떤 뭐 이런 이제 무기로 쓴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예. 당헌 당규가 오히려 이제 수사 기소를 정치적 목적으로 쓰는데 이용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아니고 적어도 뭐 1심 판결 결과를 보고서 판단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것은 저는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이재명 의원과 연계가 되고 또 마침 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예. 당헌 80조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과도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손대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현실 또한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지성을 좀 발휘를 해가지고 예.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에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전 의원님 성품으로 봐서 상당히 대답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난처 상대당인데 처분하실 게 있을까요? 예, 아니 이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무슨 상황 변화가 있죠? 지금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게 박용진 의원이 있나요? 강훈식 의원이 있나요? 이재명 후보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당헌을 바꿔가지고 기소가 되더라도 당대표를 안 내놓게 하자는 거잖아요. 내려놓을 수 없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기소가 될 거라는 거고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떳떳하면 수사해라. 내가 변명하고 때로는 내가 다 증명해낼 테니까 난 자신 있다라고 당연히 이렇게 나갈 것이지 이거를 기소를 다 가정을 해서 법을 당헌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보고요. 헌법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제가 기소가 되더라도 저에 대해서 1차 판결 날 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이 헌법을 좀 바꿔주십시오고 똑같은 건데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옛날에 성비 사건 났었을 때요.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안희정 같은 이런 분들이 성비 사건 났었을 때 당헌 당규에 후보를 안 내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슬그머니 이것을 또 열어가지고 이게 냈었던 네.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지금 당은 완전히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장악이 됐거든요. 우리 전 의원님 반대를 하시는데 반대하셔도 힘이 안 됩니다. 소수가 돼서. 이게 과연 민주주의의 법치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민주당이 지금 자체적으로 정한 이 규칙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 성일종 이사님께서 민주당 말씀하실 때 얼굴이 확 펴시는 것 같아요. 모처럼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